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입니다. 자, 오늘 아침도 여전히 쌀쌀합니다. 찬 공기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데요. 현재 원지 지역의 기온이 9도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밤사이 서리가 내린 곳도 있습니다. 이 낮 동안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늘함이 감돌겠는데요. 원지 지역 오늘 낮 기온도 17도로 예상되고요. 이 기온은 내일부터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말엔 또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군 베이스볼 파크 유휴지에 조성되는 그 민간 정원 조성 사업이 또 무산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 베이스볼 파크와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내 만 13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 재개되었죠. 그 현장 상황 살펴보고요. 또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도 점검하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0 인구주택 총조사가 11월 18일까지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이번 조사 대상이 도내 전체 가구의 27% 정도인 19만 9천 가구이며 나머지 가구에 대해선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 센서스로 대체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은 성별과 나이, 경력 단절, 반려동물 등 56개 항목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미래농업선도고등학교의 2021학년도 신입생들을 모집합니다. 신입생 모집학교는 원주 1호 고등학교 등 마이스터고 3곳과 홍천농고입니다. 모집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이고 세부 전형 일정은 학교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평창군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지침에 따라서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다시 개방합니다. 재개방시설은 평창국민체육센터와 평창문화예술회관, 600마지기 생태단지 등이고 또 이달 19일부터는 읍면복지회관 9곳과 경로당 183곳도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군 베이스볼 파크 유휴지에 조성되는 베이스볼 파크 민간 지원 조성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코로나19로 투자 심리가 온연치 않은 만큼 이 사업 정상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좀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배고인 횡성군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배고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횡성 베이스볼 파크 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베이스볼 파크 이게 어떤 사업인지 먼저 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 그대로 야구장이 있는 그 공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횡성군 공급면 매곡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 야구장 5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구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 시설로 캠핑장도 이렇게 돼 있어서 횡성군이 그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야구장을 조성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베이스볼 파크 사업 중에서도요. 작년 6월부터 추진되었군요.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민간 정원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고 현재 또 무산 위기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그 베이스볼 파크가 부지가 1단계 부지, 2단계 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야구장은 1단계 부지에 이미 조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이 정원은 2단계 부지에 하겠다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그 민자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여기에 이 공원을 만드는데요. 그다음에 이 반려견 캠핑장을 갖춘 정원,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숙박시설도 들어가고요. 체험 정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그 일반 펜션, 그다음에 반려견 캠핑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민자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난을 겪고 있다고요? 네.
이 사업이 민자 사업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동안 수차례 이 부지를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민자 예. 유치 사업으로. 근데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민간 사업자가 이 반려견 캠핑장을 갖춘 정원을 조성했다라는 사업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군에서 심사를 해서 그러면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 부지를 무상 임대를 20년간 무상 임대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자한테. 예. 대신 이 사업을 하려면 그 대부료가 20년간 12억 9,700만 원이 되는데요. 20년간의 그 토지 사용료라고 이제 보면 되겠군요. 예. 근데 예. 이거를 저희가 감면을 해주는 대신 이 사업을 하려면 이 금액만큼을 여기 군에다가 예치를 하던가 네. 아니면 그 보증보험을 끊어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야지 군에서도 안정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20년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계약 조건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굉장히 그 근데 조건이 아주 후하게 돼 있네요. 많이 네. 편입하셨군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번번이 사업이 실패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든 사업을 좀 시행해 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이행 보증증권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대부료만큼의 금액을 예치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인데 이걸 하나도 지금 못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좀 무산 위기에 몰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12억 그 현금으로 예치하라 하면은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행보증증권은 좀 어느 정도 그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아직도 제출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이게 그 이행보증보험증권이 그 SGI 서울 보증에서 발행을 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 계속 그 군에서는 둘 중에 하나 빨리 해라. 그래야지 사업 계약이 정식 계약이 되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자본금이나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을 끊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전제 조건을 이 사업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현금 2억 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네. 아니면 12억 9,700만 원 이게 그 대부료지 않습니까? 이거를 법 이상으로 그보다 더 많게 법인에 증자를 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를 했었는데 네. 이 두 가지 다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뭐 2억 원 정도는 얼마든지 그 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못 하고 있다. 이거는 아무래도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군요. 네. 이런 사업을 하기엔 좀 역량 부족하다든지 네. 아니면은 좀 사업을 할 의지가 별로 없다든지 둘 중에 하나 같은데요. 이게 그 지난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또 심사위원이었고요. 예. 그때도 사실 이 기업에 대한 자금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심사위원이 계셨었는데 그 점수를 매겨서 60점 이상이면 적합 판정을 받고 60점 이하는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걸로 됐었는데 간신히 턱걸이로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근데 네. 그때도 역시나 자금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전체 이런 그 예치금을 빼고 전체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로 이제 사업을 예산을 잡았습니까? 애초에. 애초에 이 사업자가 45억 정도를 투입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45억을 투입해서 수익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펜션이나 또 반려견 캠핑장 이런 쪽에서 수익을 내보겠다라는 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제안한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5억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그 20년 동안 이제 땅을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일종의 그것도 이제 뭐 그대로 이제 임대를 내라도 아니고 다만 어느 정도 사업의 안전성을 위해서 좀 자금력만 보여달라 이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이행보증증권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지출하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군에서요. 네. 네. 지난달 말까지 이제 끝났는데 네. 이때까지 안 된 겁니까? 결론이 어떻게 난 겁니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도저히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사업을 자진 철회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군에서도 점점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자진 취소가 안 되더라도 11월 30일, 이게 이제 1년입니다. 11월 30일이 되면. 네. 근데 이게 1년 계약 조건에 보면 그 1년이 경과해도 사용 목적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네. 때문에 11월 30일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사업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11월 30일 이후에는 11월 30일까지 이 사업자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업이 취소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정황을 보면요, 좀 약간 기대를 접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 해당 부지,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은 과거에도 민자 사업 좀 여러 번 추진했었습니다만은 결국 안 된 경험이 몇 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런 만큼 좀 이번도 그렇고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또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좀 고민해야 될까요? 네, 이게 당초에 이 부지가요, 원래는 베이스볼 파크 부지가 아니고 흥성군 한우 테마문화촌 사업 부지였습니다. 네. 이 한우를 테마로 한 무슨 그 테마파크 민자유치 사업을 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나 민자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됐고요. 네. 그래서 대체 사업으로 한 게 이 베이스볼 파크입니다. 근데 지금 베이스볼 파크도 1단계 부지에 지금 야구장 많이 해놓고 그래서 각종 대회 유치하고 있는데 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 기대했던 만큼의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은 100% 만족할 수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부지 역시나 지금 남아있는 부지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동안 계속 사업이 번번이 실패하다 보니까 이 고육직책으로 이 민간 정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다방면으로 지금 이 부지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지를 쓰는 게 좋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연수원이나 이런 부지도 지금 많이 찾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는 좀 신중하게 지금 저렇게 계속 사업을 실패할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네. 조금 더 고민하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은 부지 아닙니까? 네. 땅도 아주 예쁘고요. 네. 이걸 정말 떨이식으로 민자 네. 사업자도 없는데 대충 넘기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업성도 있고요. 또 자금 능력도 있는 좀 괜찮은 회사 아니면 또 네. 공공 어떤 그 사업도 좀 고민을 해서 좀 잘 좀 개발해서 이 주민들에게 좀 여러 가지 편의가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배고인 횡성근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달부터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실시되고 있죠. 올해는 무료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6만여 명이 늘었는데요. 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에서도 또 접종을 맞은 사람이 또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독감 무료 예방 접종 지난달부터 실시되고 있죠. 네, 우선 독감 바이러스균이 병을 발생시키는 경로는 호흡기 비말에 붙어서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환절기 때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며 어린 소와 같은 경우에는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지거나 천식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증상은 콧물, 코막힘 등으로 시작해서 기침이 발생하는데 연령이 어릴수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또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감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바로 예방접종인데요. 어린 소와 특히 6개월 이상에서 2세 이하의 소아나
천식과 같은 만성호흡기 질환,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는 환절기에 건강관리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올해는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가 확대됐는데요. 기존에는 만 12세 이하, 만 65세 이상, 임신부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만 13세에서 18세가 추가되고 만 65세가 아닌 62세부터로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독감 무료 접종 대상 인원도 전국에 66만 3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6만여 명이 늘었는데요. 또 정부는 독감 예방접종 사업에 사용할 백신을 공급하기로 한 업체가 제품을 확인하던 중에 냉장 유통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밤에 접종 사업을 전격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문제가 된 백신은 모두 회수되었으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접종이 재개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보건소 장향욱 의료지원 과장에게 듣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접종 시작을 하려던 중에 백신 배송 과정상 문제가 발견되어 국가 예방접종이 중단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문제가 된 백신은 회수가 되었고 원주시에 배송된 백신은 회수 대상이 아니니 안심하시고 접종하셔도 됩니다. 10월 13일부터 접종 중단되었던 만 13세에서 18세 이하 중고등학생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어르신 일정과 겹치기 때문에 부득이 어르신 접종 일정이 10월 1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 시작일은 10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만 62세에서 69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네. 자, 올해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되었어요. 이 접종 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만 13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지난 13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고요. 원주시의 142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은 오는 19일부터, 만 62세에서 69세 어르신은 오는 26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 만 19세에서 61세 이하의 시민 가운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는 19일부터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원주시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보다 독감 예방접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다만 독감과 코로나19는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침이나 고열 등 감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우선 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보건소 전문의에게 듣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감기하고 독감 차이도 있고 또 여기서 코로나 같은 거하고 또 일반 우리 독감, 인플루엔자라고 하죠. 그거 있는데 그것이 더 증상이 심하다. 감기보다는 더 심하고 또 독감도 코로나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데 증상으로 구분을 해서 어떤 사람은 변기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그거 전문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정도가 심하냐 안 심하냐 차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진단하는 거 아니니까 선별 진료소에서 진단 키트 그걸로 다 전문적으로 해야지라고 하죠. 네. 자, 올해는 코로나19 여파 때문인지 또 독감 예방접종 맞는 분들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만은 현재 원주시 142개 지정의료기관에서 또 독감 예방 무료 접종 실시되고 있다고 하죠.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미리 사전 예약을 하시면 대기 시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역의 문화기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문화예술계도 조심스럽게 또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원주 지역 같은 경우 영화제 3개가 연달아 열리는군요. 어떤 영화제들입니까? 네, 코로나19로 개최 여부가 불확실하던 영화제가 원주에서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원주 여성영화제, 원주 장애인 인권영화제, 그리고 원주 옥상영화제인데요. 지난 14일 원주 행구동 수변공원 일대에서는 제9회 원주 여성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서 영화제는 야외와 실내 상영장에 관람객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16일까지 꿈꾸는 성평등 바람이라는 주제로 영화 불온한 당신, 욕창, 아빠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됐다, 비하인드 홀 등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는데요. 샌드아트, 밴드 판소리,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지고 체험 부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제15회 원주 장애인 인권영화제 소통도 16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상영과 소규모 참가 인원의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됩니다. 16일 오후 2시 원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 중계되고 영화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할머니의 꿈, 피플 퍼스트, 친구들 등이 상영됩니다. 네. 그리고 잠정 연기됐던 원주 옥상영화제도 개최가 되는데요. 원래 19일부터 23일까지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했었는데 이 거리두기 하향 조정으로 17일과 18일 또 원주 옷문화센터 옥상에서 소규모 야외 상영도 깜짝 준비했다고 해요. 또 온라인 상영 프로그램은 장편, 단편 등 총 18편의 최신 독립예술 영화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상영작은 영화제 기간 동안 오후 8시 한 섹션씩 상영하면서 관람 시간은 180분으로 제한되는데요. 이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후에 온라인 상영관 신청을 하시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화예술계에도 좀 기지개를 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소식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고요. 네. 자, 또 전국무용제 본선 경연이 내일부터 시작되는군요. 네, 제29회 전국무용제 본선 경연이 내일 개막돼서 25일까지 이어집니다. 당초 온라인 라이브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사무국이 일부 관객 입장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평화의 꿈, 춤으로 사랑으로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올해 본선 경연은 17일부터 24일까지는 단체 부문, 또 22일부터 24일까지는 솔로와 듀엣 부문으로 열립니다. 단체 부문은 매일 2팀씩 8일간, 솔로 듀엣 부문은 3일간 진행되는데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라이브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거리두기 하향 조정으로 매일 선착순 100명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연이 이뤄지는 내일부터 또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로 티켓을 오픈하고 1인당 티켓 4장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주 치아예술관에서 오후 7시에 진행되고 유튜브로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원주 박경리 문학제가 열리고 있네요. 네, 박경리 작가의 문학 정신과 생명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서 토지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원주 박경리 문학제가 대면 행사와 비대면 행사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토지문화관과 박경리 문학공원, 백운 아트홀 등에서 31일까지 열리는데요. 토지문화관 전시실에서는 박경리 작가가 마지막 삶을 살았던 자택 내부를 360도로 촬영한 화면을 해설과 함께 볼 수 있고 또 작가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유품들이 새로 전시됩니다. 또 전국 청소년 100일장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박경리 문학공원 야외 행사장에서 열립니다. 비대면 행사로는 축하 음악회, 박경리 문학상 시상식, 박경리 문장 낭독대회, 문학 포럼 등이 준비됐는데요. 박경리 문학상 수상 축하음악회는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백운아트홀에서 네이버 TV를 통해 시방 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금난새 카니발 오브 뮤직 클래식 옴니버스를 부제로 금난새 지휘자의 지휘와 해설 그리고 유라시안 챔버 오케스트라가 동물의 사역제를 연주한다고 하네요. 또 문학 포럼은 소설 토지에 나타난 고통과 치유의 시약을 주제로 31일 오후 1시부터 화상회의 앱 줌을 통해서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되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토지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예술제가 온라인으로 또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원주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예술제인 제56회 원주예술제가 올해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난 7일 시작해 21일까지 이어집니다. 원주 예총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8개의 협회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하는데요. 연극협회의 원주 연극제, 또 연예예술인협회의 치악가요제가 이미 성황리 개최됐고 미술협회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치학예술관에서 온라인 전시와 함께 한국미술협회 원주지부 회원전을 열고 또 문인협회는 19일부터 21일까지 원주시청 로비에서 원주 문인 시화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 이현정 기자였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기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의 구성의 김유진이었고 저는 한태우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